안녕하세요. 나를 위해 이재명 TV OBS 프로그램으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PT 프로그램 모핑이라는 걸 연습하고 있고요. 제가 앞으로 만들 어, 정치 고관여층 민주당으로서 활동하는 제 채널에 대해서 대충 컨셉을 한번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뭔가를 하나 추천을 하고 싶어서 전화를 방송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나를 위해 진실탐구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자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킨 이유는 이렇게 방송을 해서 제가 지금 PPT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내용을 정해 뭔가를 만들고 있고요.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거를 보여드리면 다른 소식 하나를 전해드리면 제가 지금 오늘 그 어제 받은 건데 김호준의 다스베이다. 안녕하세요, 딴지방송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딴지방송국입니다.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내일 방송 녹화하는데 내가 나갈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신청을 한 건데 처음부터 이렇게 당첨이 돼서 내가 내일 김어준 공장장, 예, 김어준 방송국에 가서 이걸 보게 생겼습니다. 즐거운 일이죠. 오늘 잠시 내용을 전하고 중요한 거는 PPT 내용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니까 다음을 얘기하자면 제가 이재명 대표 떨어지고 나서 6개월 동안 땅을 파다가 밭을 갈궜다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겨울을 지내고 한 3월쯤에 파란 고양이라는 그 지역 단체를 가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좀 많이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고마운 그런 단체고요. 예, 제 지역 제가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데 파란 고양이도 경기도 고양시 지역을 기반으로 모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다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생각하는 기본 사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봤던 게 정치수다였는데 제가 유튜브를 만들어 가지고 파란 고양이 TV를 만들어서 그동안 정치수다 한 거를 제가 초보 유튜버가 열심히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처음엔 뭣도 몰라가지고 엉망진창이었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시간이라든지 분배라든지 이렇게 해서 순서를 잘 지켜서 만들어놨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를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생각인데 지금은 실력이 너무 안 좋으니 지금 올려봐야 유튜버가 좀 지저분해지기만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조금 놔두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게 정치수다 시끌벅적인데요.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정치인들을 좀 만나게 됐는데 첫 번째 만난 분이 장철영이라는 노무현 사진사 이렇게 이제 방송에도 몇 번 나왔었죠. 대통령님 촬영하겠습니다. 거기 장철영님이고요. 지금 현재 갑을 병정 중에 제가 이제 탄현동에 살고 있는데 갑을 병정 중에 정에 지금 그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뭐, 경선에 나가 출마 예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이제 정치 수사를 이렇게 그 파란고양에서 시작을 했고 두 번째가 이제
이재준 전 고양시장님입니다. 이분은 갑을 병정 중에 심상정 지역구인 갑이라고 하죠. 고양 갑에 출마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3차 때가 이제 김성회 대 이분은 유명한 사람이죠. 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분까지 해서 3회까지 했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다시 시즌 2로 해가지고 이분이 예, 청와제 이걸 앞으로 올릴 걸 그랬네요. 순서대로 올리느라고 첫 번째부터 두 번째를 자꾸 이렇게 덮어쓰기 하는 방식으로 갔었어야 되는데 거꾸로 편집을 했네요. 어쨌든 또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김성애님이 제가 이제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고양시 지역에 있는 분들 다양하게 한번 소개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유튜브 방향이 그렇습니다. 이분은 보니까 구독자 23만 명이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양시 갑의 심상정 지역에 나와 있고요. 이미 저는 유튜브에 관심이 좀 많은데 구독자가 23만 7천 명이고요. 동영상은 1,200개입니다. 그래서 김성회의 옳은 소리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정치연구소 Y 소장이기 때문에 김성회 소장님이라고 많이 부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한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정치, 회 GPT 요게 좀 들을 만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2주 전에 나왔는데 23만 명이나 되니까 조회수도 잘 나왔네요. 그래서 보니까는 김성우의 옳은 소리는 10월 10일 화요일 일정을 보면 이제 이분이 좀 바쁘시네요. 아침부터 옳은 소리 9시부터 합니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그거 끝나고 나서 바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2시에는 뭐 매불쇼도 나가고 유명한 데죠. 6시에는 박재용의 한판승부 뭐 이런 데 나가고 KBS 더 라이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바쁜 사람이고 전국적인 스타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여론조사 꽃에서 이분 가상 대결을 했는데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은 김성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심상정, 원희룡, 이재준이 나왔을 때 0.5% 차이로 이긴다. 심상정, 원희룡, 문명순이 나왔을 때 뭐야 원희룡이 이기네. 오이씨. 심상정, 원희룡, 김성학이 나왔을 때 플러스 1.4%로 김성학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김어준의 여론조사 꽂혀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영향력이 아마 파급력이 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나왔고요. 전국적으로 유명인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여론조사 꽂혀서 먼저 뭐 여론조사를 해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여론조사 꽂혀서 2023년 9월 20일, 9월 21일 날 이렇게 했나봐요. 이재준님, 문명수님, 김성현님 3명이 됐을 때 후보 적합도 민주당 지지층의 선택은 김성애다. 이런 식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여론조사 꽂혀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는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슬라이드 조가 끝났습니다. 좀 당황스럽네요. 유튜브를 조금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네, 김성애의 옳은 소리 유튜브를 좀 탐색을 해보면 여기 홈이 있고요. 동영상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구나. 당황스럽네. 쇼츠, 라이브, 재생 목록 이런 게 있는데 저는 보통 재생 목록을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볼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제별로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조금 재밌게 보고 있는 거는 회 GPT인데요. 이걸 왜 보게 됐냐면 다른 데서는 잘 못 찾았는데 이분 걸 보다가 보니까 정치 이야기들 중에 정치 신인이 정치인이 되는 과정, 대한민국의 정치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들을 만하고요. 그래서 저는 요게 이제 요즘에 이제 김성현님이 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회 GPT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회 GPT가 있는데 이 모든 재생 목록을 보면 최신 겁니다. 뭐 1탄, 2탄, 3탄, 4탄, 5탄, 6탄 이렇게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치,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치, 유튜브 시대의 정치, 윤석열 정부 사양 설명서, 뭐 여러 가지 저기 정치 얘기를 하는 건데 1시간 반 정도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게 되겠죠. 저같이 이제 정치 좀 무지한 자는 매일 매일 이제 지지만 하고 욕만 하는 뭐 잘 모르고 공부는 안 하는 그런 정치 고관여층은 저렇게 해서 보면은 진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알려주고 싶은데 저기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다음에 저도 이제 저기 뭐 저런 컨텐츠들을 다 공부를 해서 이제 가능하면 PPT, 프레젠테이션 같은 걸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보고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나면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맛배기로 조금 저기 앞부분만 조금 편집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건 그만큼 정치가 경직돼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한국 정치에 경직돼 있는 면이 있다면 어느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독일 정치 예를 들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10대 때 정당에 가입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환경부 장관을 거쳤는데 원래 물리학자였고 무슨 뭐 학교가 둘로 갈라진다부터 시작해서 정치라는 것을 사람과 청년은 아니시군요. 네. 저도 보시는 것처럼 청년은 전혀 아닙니다. 예. 하여튼 우리나라는 왜 외국처럼 젊은 지도자가 등장하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하네요.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젊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건 그만큼 정치가 경직돼 있다는 말인 것 같은데 한국 정치에 경직돼 있는 면이 있다면 어느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독일 정치 예를 들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의 유명한 정치인들은 다 10대 때 정당에 가입합니다. 메르켈 총리는 환경부 장관을 거쳤는데 원래 물리학자였고 16살에 공산당에 가입한 공산당 가입 전력자입니다. 반국가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메르켈 총리가 방한을 하면 구속을 할 건가 어떨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여하튼 그럴 정도로 어린 나이부터 접근을 합니다. 중국도 제가 뭐 중국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젊어서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인정을 받으면 조그만 지역부터 한번 통치를 시켜보고 그걸 잘하면 조금 더 큰 것, 그러다 성까지 맡기고 그것보다 더 잘 되면 더 큰 규모의 통치를 해보는 기회를 줘서 사람들 육성하고 양성해서 50대쯤 되면 다 모아놓고 한번 제대로 겨뤄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0대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그 어린 놈이 무슨 뭐 학교가 둘로 갈라진다부터 시작해서
정치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을 가르는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고 정치는 뭔가 더러운 것이라서 순결한 우리 아이들은 봐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문화가 있죠. 그런데 하여튼 그랬던 정치인들, 미국 같은 경우나 하여튼 해외의 경우는 대부분 10대 때 입당한 사람들이 그러면 25, 6, 7이 되면 벌써 정당 정치 경력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정도 준비해갖고 지역 정치부터 출발을 해서 준비를 하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큰 정치인의 비서 역할을 맡아서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지방자치에 뛰어들어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원래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은 명문가 출신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미국에서 엘고어 사례를 먼저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엘고어 부통령들 기억나시죠? 이분이 1900 그러니까 자, 이렇게 제가 김성우의 챗 GPT를 소개해 드렸고요. 이런 다양한 편집 방식이 있다는 걸 배워보고 있고, PPT도 하고 프레젠테이션도 프로그램을 만져보고, 그 다음에 OBS 프로그램에 영상도 집어넣어보고, 그리고 정치인들의 뭐 여론조사 같은 것도 집어넣어보고, 뭐 또 프로그램 유튜브도 소개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만지는 기능적인 것들을 주로 하는 중이고요.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해지면 좀 더 자료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많이 해서 조금 좋은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저 가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